판란이 뭐냐 하면은요, 8가지 어려움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부처님의 정법을 듣는데 장애가 되는 8가지 조건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판란인데, 이 판란이 되게 재미있어요. 8가지 어려움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부처님을 만나도 부처님의 정법을 듣고도 자기 걸로 이해해서 깨닫지 못하는 8가지 이유를 얘기하는데, 이게 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불전불후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공박할 수는 있습니다.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태어났던 사람하고 부처님이 가시고 난 뒤에 태어난 사람이니까 우리는 여기 다 해당이 돼요. 석가모니 부처님을 말한다면,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왔다 갔던 사람들은 이 법문을 못 들었잖아. 그리고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우리도 직접 법문을 못 들었죠. 그렇지만 그 제자들이 외워가지고 암송해서 기록한 경전과,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선불교에서는 조사라 그래도 직접 부처님에게 법을 전해서 이신전심을 통해서 1:1 대면을 통해서 법을 전해준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대승불교에 와서는 부처가 깨달은 모든 사람의 부처이기 때문에 불전불후라는 말은 어쩌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럼 부처는 어디에나 있어요, 도체. 지금도. 그러니까 여러분의 눈이 부처를 알아보느냐 못 알아보느냐, 그 우연한 인연으로 그런 부처를 만날 수 있는 분은 이제 폭적이 많은 분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너무 이렇게 본능적으로만 행동을 하고 탐욕에서 전혀 벗어날 그런 여지가 없는 상황, 아니면 너무 조건이 좋아가지고 괴로움을 모르고 즐거움만 있는 이런 상태. 그러니까 세상에서 편하고 잘나면은요, 공부하기 힘들어요. 그 세상에 뭔가 괴로움과 뭔가 극복하고 뭔가 벗어나야 되는 그런 조건에 처한 사람들이 오히려 좌절도 겪어보고 힘들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이 정법을 만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조건에 있는 사람 힘들어하지 마시고 오히려 정법을 만날 천세가 더 많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조건이 좋고 세상에서 잘나면 물질적으로든 지식으로든 자기를 내려놓고 진심으로 정법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조건이다. 이게 판란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남법을 없앨 것을 판란을 다스리고 이거를 많이 다스려야 되는데, 이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좀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이거를 얘기를 자꾸 해줘야 돼. 이렇게 자꾸 얘기해줘서 세상에서 잘난 척하는 암한심을 버리고 겸손할 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고 나면 또 잘난 척 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공부를 하고 나니까 막 남들한테 자꾸 얘기를 전하고 싶으니까 이게 남들이 보면 잘난 척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거를 잘 조절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62쪽으로 넘어갑니다. 그 중향국토의 보살이 말했다. 몇 가지 법을 성취해야만 이 세계에서 부스럼 없이 행하여 정토에 날 수 있습니까? 여기 한자로 거기 창우예요. 창우. 부스럼과 혹이에요. 부스럼과 혹인데 몸의 상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유마일이 말했다. 이게 뭐냐면은, 어떤 법을 성취해야 이 세계에서 장애가 없겠느냐, 이 말입니다. 부스럼이라는 말은 여기서. 그래서, 정토에 날 수 있냐 하니까 유마일이 보살은 8가지 법을 성취해야만 된다. 이제 이 세계에서 부스럼이 없이 행하여 정토에 날 수 있습니다. 무엇이 8가지냐 하니까 8가지 쭉 나열을 하는데 다 아는 거예요. 첫째, 중생을 이롭게 하지만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아야 돼요. 중생을 이롭게 하지만 그것이 보시가 돼야 돼요. 무주상 보시가 돼야 돼요. 둘째, 일체 중생을 대신하여 모든 고뇌를 받아서 지은 바 공덕을 모두 되돌려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중생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알고, 그 이유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사실은 둘이 아니에요, 전체가. 내나. 그래서 자기가 성취한 모든 것들을 모두 그들에게 돌리려는 마음이, 이게 사회적으로 얘기하면 자기가 성취한 것을 이 사회에 공헌하고 이 사회로 되돌리는 환원을 해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내가
공부를 하고 경제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나서 성취하고 이룬 바가 있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이 세상이잖아. 거기에다가 회항을 해서 돌려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중생과 평등한 마음으로 겸하라는 말은 겸손하고 하심한다 이 말입니다. 겸하하여도 걸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생과 평등한 마음으로, 중생과 같은 마음으로 이 말이에요. 내가 설사 깨닫고 성취했다 하더라도 중생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겸손하고 나를 하심하는 마음으로 겸하예요. 겸손과 하심입니다. 겸손하게 하심하여 이렇게 듣는데 겸손하게 하심하여 걸림. 그리고 넷째는 모든 보살을 부처님과 같이 보니까 모든 중생을 부처와 같이 봐야 돼요. 모든 중생을 보살뿐만이 아니고. 다섯째는 듣지 못한 경을 들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전의 가르침, 내가 이게 처음 듣는 건데 해도 이 경전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거를 이게 아까 얘기했죠. 이게 세지 변총을 가지고 이리저리 따지고 의심하고 그러지 말고 경전을 순수하게 받아들여라 이 말입니다. 그 경전의 가르침을. 그 다음에 성문과 더불어 서로 등지자 여기 나오죠. 소승이라고 해서 등지고 그러지 손가락질 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소승보다 더 나은 거 없어요. 중생보다 더 나은 것도 없고 깨달았다고 해서. 왜냐면 그 인격 자체가 동등하니까 그래요. 중생이 깨달았든 깨달지 못했든. 그거는 세상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이든 장애가 없는 사람이든 국졸이든 대졸이든 박사학위가 있든 차별하면 안 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문과 더불어 등지자 그들이 공양받는 것을 시샘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일곱째 자기 이익을 높이지 않지만 그 마음이 조복되어 있어야 된다. 그 마음이 늘 컨트롤하고 마음은 이렇게 자기가 불이익을 받더라도 그것 때문에 화내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익이 높지 않지만 자기 이익이 높지 않지만 그 수행자들이 물질적으로 이제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다고 아이씨 나 들어서 안 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의를 하는데 나 강사를 작게 주면 안 갈 거야 이런 것도 기준이 될 수 없고 정말로 제대로 공부하려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기준으로 해야 돼요. 공부하려는 사람이 없는데 폼 잡으려고 하는 세지변총하는 사람들이 또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이 의외로 또 유명하다는 강사나 교수도 있으면 불러다가 또 본문 듣는 거 그게 그 사람들 사교 활동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데는 사실은 가기가 싫어요. 제가 그런 일이 하나 있었어요. 북가지에 있을 때 어떤 변호사 의사들 모임에 가가지고 저를 초청을 해가지고 강의를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처음에 한번 갔는데 되게 저를 기분 나쁘게 했어요. 제가 준비를 해갔는데 자기들끼리 다른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전화가 와서 한 번 더 와달라 하길래 저는 아무데나 잘 안 갑니다. 제 시간당 1,000불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불로 입금하세요. 네, 그랬어요. 2시간 하면은 2,000불 입금하고 선불로 미리 보내야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세지 변총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제가 그때는 대학 교수였거든요. 불러가지고 폼 잡는 사교 모임이야. 그 사람들한테 제가 가가지고 부처님, 제가 아는 부처님 법문을 전해봤자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한다고 얘기 아니라 저는 돈을 제가 좀 비쌉니다. 그래서 돈 받을 욕심을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 자기들 모임에 그렇게 재정이 튼튼하지 않고 그러면은 또 나중에 그러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법문을 하신다는 분이 너무 그러면은 이게 소문이 안 좋게 나고 소문 안 좋게 내세요. 그래서 나를 부르려면은 시간당 1,000불 선불로 줘야 된다라고 소문 좀 내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것도 방편일 수 있는데, 이제 제 나름대로 오기였죠. 오기였지만, 왜냐하면, 제대로 공부하려고 하면은, 제가 쫓아가서라도 하죠. 제가 돈을 주고라도 해요. 네. 그렇지만,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덟째, 항상 자기의 허물을 반성하되 타인의 단점을 가지고 시비하지 않고 일심으로 여러 공덕을 관하니. 저도 이런 거 보면,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게 많죠. 그죠? 자기 허물을 반성하면 되는데, 자, 타인의 단점을 가지고 시비하지 않고 일심으로, 이거 참 구하기 참 힘들어요. 이런 거 하기가 실천하기 정말 힘든데,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도 끝나고 나면은 어떻게 얘기하다가 보면 또 다른 사람 흉보고 단점을 얘기하는 쪽으로 가 있어요, 이미. 우리 인간들 모임이 대체로 그래요. 어느 모임이나 가보면 저 얘기하고 끝나고 이렇게 각자 얘기하다가 보면은 거기에 없는 다른 사람 이제 흉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참 그렇습니다. 자, 이게 8가지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야 몸에 부스럼이 없다라는 얘기는 장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63 마지막입니다. 유마열과 문수사리가 대중들에게 이와 같이 법을 설할 때 10만 명의 사람들이 모두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심을 바라고 1만 보살이 무생보변을 얻었다. 자,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항적불품은 이제 불이법의 개념은 지난번에 불이법문법에서 다 들었어요. 자, 이것을 어떻게 회양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예요, 이제. 자, 그러면 이제 불이법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이 부처님의 가르침, 유마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대승의 가르침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어떻게 소화를 해서 이제 소화할 거예요, 문제예요. 이제 나는 어떤 자세로 소화를 하고, 내가 이것을 실천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 가르침을 나누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제 항적불품이고, 이제 결론으로 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게 보살행품인 게 당연히 그렇게 되죠. 이제 소화를 했으면, 이제 대보살은 이제 그럼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이제 구체적인 실천하는 내용이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오늘 여기까지 제가 드릴 말씀 마치겠습니다. 혹시, 그리고 제가 자꾸 이제 좀 시간이 늦어도 질문을 좀 하시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요, 무슨 얘기든지 좋아요.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준비하지 않은, 여러분이 평소에 공부를 하면서 그냥 넘어가기에는 뭔가 조금 미흡한 것 같고 아니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얘기를 해 주셔야 진짜 우리가 같이 소통하면서 그 부분이 새롭게 풀려요. 그래서 질문을 좀 늦었지만 조금이라도 미심쩍거나 아니면 하고 싶은 코멘트라도 좋아요. 해 주셔야 서로가 쌍방향 소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하실 분이 없는지 꼭 여쭤보는데, 혹시 말씀하실 분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부 인사라도 좋으니 좀 말씀 좀 해보세요. 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지나 자기 의견이나 질문 말씀해 주세요. 이분이 누구신가 하면은, 그래서 안 보이시는데. 하실 말씀 없으세요? 이은영 선생님, 맞죠? 화면이 멀어가지고. 오랜만이네요. 제 말 안 듣게요? 들려요? 각병현 선생님? 제 말 들립니까? 그래서 좀 바로 좀 늦게 돌아가지고 네. 순간 이후 들어간 내용을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요. 네. 그 뒷부분이라도 혹시 어디 듣는 중에 거기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우리 여기 보살님은 누구신가요? 네, 말씀하세요. 우리 김미수 선생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저번 시간도 여쭤봐도 되죠? 네, 괜찮아요. 근데 그 시간의 동시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던데, 네. 거기에 대해서 한 번만 좀 더. 예, 사실은 이론적으로, 철학적으로는요,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을 바꾸는 게 참 힘든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잖아요. 사실은 과거, 현재, 미래는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는 지금 우리가 과거라고 하는 생각일 뿐이에요. 미래도 우리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그 미래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일 뿐이에요. 그리고 과거라는 개념 자체가 현재의 나의 생각이에요. 미래라는 개념도 현재의 나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는 지금 여기에 나의 생각일 뿐이에요. 그게 시간의 동시성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 금강경을 보면은 이 바깥에 있는 대상, 주체하고 객체는 구분을 해가지고 바깥에 있는 게 다 공하다. 그래서 여몽한포령이다. 이 얘기는 자꾸 하는데 시간도 여몽한포령이에요. 공간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중론에서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꾸 원인과 결과를 원인은 앞서고 결과가 뒤에 따라오는 게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원인과 결과는 항상 동시인과예요. 동시. 원인과 결과가 동시에 생겨요. 그게 이제 중론에서 예를 드는 게 뭐냐면 흙이 있는데 자, 벽돌을 만들지 컵을 만들지 도자기를 만들지 알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흙이 예를 들어서 이제 도자기의 재료야, 원료야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죠? 재료기 때문에 이것이 원인이고 컵이라는 것이 도자기가 나중에 나오니까 흙이 먼저 있었고 도자기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도자기의 원인이 흙이다. 그래서 흙이 앞서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그 논리가 뭐냐면 도자기가 완성되는 순간 그 흙이 도자기의 재료인 것이지 그 흙은 도자기를 만들기 전에는 도자기 원료가 아니에요. 그 흙을 가지고 벽돌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일반화하는 오류를 저질러요. 그런 걸 일반화의 오류라 그래요. 그래서 흙일 때는 그냥 흙일 뿐이에요. 그냥 흩어질 수도 있고 나중에 만들어가지고 도자기를 만들든 벽돌을 만들든 벽돌이 완성되는 순간 벽돌과 흙이 원료하고 벽돌이 동시에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착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의 원인하고 문제를 자꾸 헷갈려요.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제 내가 다른 유튜브 보다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느 날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회사를 마치고 퇴근길에 이제 동료들하고 술집에 들러서 술을 마시고 이제 자리를 마치고 운전을 하여 귀가를 하는 중인데 폭설이 내렸어요. 눈이 와가지고 또 눈 밑에 덮인 구덩이를 보지 못해가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사고가 나서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이 상황 이해가 됐어요? 자, 홍길동이 퇴근길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서 집으로 가다가 폭설이 내리는 바람에 구덩이에 빠져서 사고가 나서 병원으로 실려갔다. 자, 여기까지인데. 자, 여기에서 홍길동의 문제가 뭘까요? 아니, 그냥 얘기해보세요. 홍길동의 문제점이 뭐예요? 예? 사고가 났다? 또? 사고가 난 게 홍길동의 문제래. 또? 술 먹고 운전을 했다. 술 먹고 운전을 했다. 예, 또? 눈이 왔다. 또? 예? 구덩이를 못 봤다. 또? 자, 여기에서 또 뭐요? 예. 문제의 원인과 문제를 우리가 항상 혼동을 해요. 문제는 홍길동의 문제는 집으로 못 갔다라는 게 문제예요. 지금 귀갓길이라 그랬잖아요.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가 문제냐 하면 해결해야 될 과제가 문제예요. 해결을 요하는 과제. 그런데 음주운전을 했다? 이거는 원인이에요. 그 다음에 눈이 왔다? 구덩이가 있었다. 이런 것들은 이 원인을 하는 그 요인이에요. 원인을 만들어내는 그걸 무슨 요인이라 하더라? 그런 제한 요인이 된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항상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해결해야 될 과제. 우리의 과제는 뭐예요? 목표, 해탈.
해탈이 문제예요. 해탈하지 못한 게 문제예요. 그럼 해탈하지 못하는 원인이 뭘까? 이걸 생각해야 돼. 그렇죠? 우리가 그 사람 집으로 가는 게 목표였잖아. 그 집으로 못 간 게 문제예요, 지금. 집으로 갔으면 됐는데. 그러면 집으로 못 가는 원인을 찾아서,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하고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못하는 이유도 왜 해탈을 못할까? 우리의 목표가 해탈과 깨달음이라면 각자 이제 원인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거를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게 발언과 소원과 회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이제 불교식으로 말을 하면은 그게 분명해져야 내가 왜 공덕을 제대로 회향을 못하고 왜 제대로 소원을 반듯하게 발언을 제대로 못할까? 이거를 이제 먼저 목표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각자의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고 다른 데 가서 헛발질을 하는 거죠. 엉뚱한 데에서 원인을 찾는 거예요. 뭐 좀 다른 얘기를 하다 그렇게 됐네. 자.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나 인지 구조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 이게 연결시키면은요, 그 화작보살이 유마가 시키는 그대로 하는 게 그 목표를 정확하게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아까 정치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사신이 가는 이유는 이 자기 군주의 뜻을 정확하게 전하는 데 있고 또 군주의 뜻을 받들어서 자기 나라에게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데 있는데 자기 견해를 이제 덧붙이거나 해가지고 군주의 뜻을 왜곡시키면 안 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시공간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시간 개념에 대해서 헷갈린 게 선후관계, 원인과 결과 얘기가 나오네.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헷갈리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면은 그건 원인이 되지를 못해요. 이제 그 얘기를 해줘야 되겠네요. 이런 결과가 생겼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되는데 그게 동시적인 상황이지. 근데 우리는 그 상황을 자꾸 시간적으로 먼저 일어났으니까 그게 먼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고가 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돼요? 사고의 원인이 뭐였나? 음주, 그 다음 뭐 폭설 이런 게 있었는데 사고가 안 났으면 어떻게 돼요? 집으로 그냥 갔어. 그럼 이건 아무런 원인이 안 돼요. 근데 사고가 났는데 사고가 난 게 결과잖아요. 요 사고가 나는 순간에 음주와 폭설이 원인이 될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우리는 항상 시간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시간적으로 동시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사고가 안 났으면 음주나 폭설은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고라는 결과가 생기는 순간에 그것이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동시라는 말입니다. 원인과 결과가 동시라는 말은. 결과가 없으면 원인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항상 그래서 둘이 원인과 결과는 동시에 같이 있는 것이지 앞서서 나중에 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원인이 선행을 한 다음에 결과가 나중에 온다고 생각하잖아요, 자꾸. 근데 일단 우리의 인식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인식하는 거하고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하고 좀 다른 문제입니다. 네. 일종의 허위를 풍부한 것 같은 느낌. 그렇죠. 우리가 항상 그것 때문에 착각을 해요. 세상살이에 대해서도 늘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일어나는 일을 동시적으로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동시적으로 이해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자꾸 헷갈리는 거죠. 네,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그러면은 마칠까요? 네. 세지변총, 세지. 네네. 그 얘기 맞아요. 저도 이제 한국에 우리 신은 교수님이라고 제가 대학 다닐 때 경북대학교 철학계 교수님께서 그분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자칭 철학자는 많지만 철학하는 사람은 드물다라고 얘기했어요.
철학을 해야 철학자지, 그게 이제 직업이 아니라는 거죠. 철학함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행해야 돼요, 행해야지 공부인이지, 행하지 않으면, 매 순간, 그래, 우리 삶 자체가 수행이 돼야 되지, 삶을 떠나서 공부가 따로 있으면은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매 순간에 한마디, 표정 하나 짓는 것이 다 수행이 아닌 바가 없고, 거기에서 매 순간 깨어 있어야 돼요. 그 위파사나가 그거예요. 매 순간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신수신법에서 몸과 느낌과 마음과 그 다음에 현상계에 대한 인식, 모든 것으로부터 그걸 지켜보고 깨어 있으라. 그게 위파사나예요. 근데 뭘 자꾸 그거를 그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하면은 그거는 공부가 아니고, 위파사나를 한다, 수행을 한다 하면서도 세지변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른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불교 경전을 공부한다, 뭐 참선을 한다, 간화선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자기 삶으로 끊임없이 그 순간, 매 순간 회향되지 않으면 그 세지변총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공부했다는 암만심만 자꾸 늘어가지고 자기 삶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고 바꾸는 그런 과정이 공부하는 게 돼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